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플래티넘 파트너 다오데이터의 리얼타임 기계제조 시각화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다오데이터 시각화 분야 프로페셔널 서비스팀의 이주환입니다.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계제조 시각화의 전반적인 추세와 함께 어떻게 고객분들이 오토데스크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빠르고 쉽게 시각화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터 중심의 기계제조 분야 현황을 알려주실 다오데이터의 원우진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D&M 분야의 원우진 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는 리얼타임 시각화 툴을 알려주실 다오데이터의 신재은 사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오데이터에서 시각화를 담당하고 있는 신재은 사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웨비나의 아젠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데스크 인벤터 기계제조 데이터 활용 트렌드를 설명드리고요. 오토데스크 3D 맥스를 활용한 시각화 현황을 다음으로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오토데스크 브이레드를 활용한 리얼타임 시각화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우진 대리님, 최근 기계제조 분야의 전반적인 데이터 활용 트렌드는 어떤가요?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설계나 검증, 제조 및 판매 같은 분야들이 모두 개별로 분할이 되어 진행이 되었는데, 하지만 요즘은 이제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병합되거나 아니면 협업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고 결과 자체를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찾는 것이 이제 기업들의 과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업무 형태에 대한 변화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시장은 완성된 제품의 품질이 높고 제품의 변화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변화에 따라서 제품이 개선이 되고 수정이 되고 진행이 되지만 개발 비용을 줄이면서 품질 자체는 올리는 그러한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제품에 대한 품질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시각화 자료의 필요성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강조되었던 디지털 공간에서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강조가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제품을 화상으로 검토하고 아니면 제품을 볼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게 되면, 이러한 장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 설계에서 3D 설계로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해석 제품을 도입을 하실 때 많이 보셨을 장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 사용자가 제품을 검증하거나 디자인에 대해서 검증을 할 때 시제품을 통해서 또는 목업을 제작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제품을 생산을 해서 작업할 경우에는 생산했던 제품이 실제 제품 생산과 관련 없는 재질이나 항목들이 드러나게 되면 불필요한 자재들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또한 시제품은 실제 제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소요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개의 불필요한 자재와 생산 시간이 반복되어서 발생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실제 제품에 대한 이미지나 이러한 내용들은 제품이 생산되고 확정이 되어야 매뉴얼이나 제품 소개 자료들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에 대한 생산 시간이 늦어지고 실제 제품 사진을 사용하거나 CAD 이미지만으로 고객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시에 대한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시각화로 대체를 하게 되면 시제품에 대한 내용이 시각화, 렌더링 작업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자재나 생산 시간 자체가 매우 감소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재 자체는 불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미지, 원하는 형상만 작성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C제품보다 훨씬 빠르게 생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복 수정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상에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 소모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매우 감축되게 되고요. 또한 제품이 실제로 생산이 되지 않더라도 매뉴얼이나 제품 속에서 각종 마케팅이나 영업을 위한 항목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출시와 동시에 모든 항목들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성 향상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시각화 적용을 하시던 부분은 보통은 소비재나 자동차, 산업공구 같이 하나의 제품 단위의 시각화가 많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제품 단위뿐만 아니라 생산 설비나 조선 중공업 같이 대형 항목들에 대한 렌더링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 변화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3D 설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설계 데이터에는 제품의 외관이나 동작 또는 분해 조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을 기준으로 이 시각화를 통해서 고품질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성된 내용들로 보다 나은 제품 소개서나 매뉴얼 아니면 사용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부 검토를 진행을 할 때에도 어떠한 부분이 수정이 필요할지나 이런 부분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게 전시회 또는 발표 자료로서 사용이 되지만 현재는 인터넷 환경이나 모바일 환경들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보거나 발표시키는 게 아닌 원하는 기기에서 손쉽게 제품을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 리얼리티라는 부분인데요. 실제 사용자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얼리티, VR이나 AR 항목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을 입혀보고 원하는 부품을 변경을 해보는 디자인 검토 작업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팩토리라고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공장 형상을 구성을 해놓고 VR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제품이 변경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시각화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화를 통해서 최근 유행했었던 뭐 메타버스 환경이나 이런 부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설계자분들이나 우리 사용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질문 사항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각화 제품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거나 너무 많기 때문에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각화라는 부분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내에 디자인이나 이런 시각화 관련된 전문가가 없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설계자분들께 이런 시각화를 소개를 드리면 기존 설계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바쁜데 이 작업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두 시각화 전문가 분들께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ds max의 경우 시각화를 고려하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전통의 시각화 전문 솔루션 중 하나일 텐데요. 3ds ma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벤터가 포함된 PDMC 제품군에 3ds max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PDNM 콜렉션을 가지고 있으신 고객분들이 인벤터 등으로 설계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시각화를 위한 기초부터 최고 전문가 수준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ds max를 잘 다루게 되신다면 앞서 원우진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다양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3ds max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아웃소싱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이런 시각화 프로젝트가 3ds max를 활용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반적인 시각화 과정을 도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벤터를 포함한 다양한 툴에서 설계한 이런 3D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렌더링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3ds max와 아놀드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렌더링이라고 부르는 프리 렌더링 방식이 있고요. 뒤에 설명드릴 VRED 그리고 게임 엔진을 포함한 리얼타임 렌더링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리얼타임 렌더러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프리 렌더러를 먼저 설명드리면 프리 렌더링이라는 그런 이름처럼 시간을 들여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지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조금 필요한 대신 굉장히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방법으로 이런 시각화 작업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손쉽게 이런 렌더링하는 기술, 이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ds max의 경우에는 시각화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툴이기 때문에 시각화를 위한 외형 정보를 제외하고는 설계 시 적용된 다른 그런 데이터가 대부분 사라지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설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이 폴리곤 형태의 이런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3ds max가 또 아주 커다란 장점이 존재합니다. 3ds max는 유틸성이 굉장히 뛰어난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건 대부분의 데이터를 max가 알아서 읽고 시각화에 용이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현존하는 대부분의 3D 데이터를 읽고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각화뿐만 아니라 STL 형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외형 데이터 처리에 관련한 모든 작업을 업계 최고의 도구로 편집하고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max를 이용한 시각화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임포트 앤 모델링 파트입니다. 우선 기존 제작된 설계 데이터를 불러와서 시각화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앞장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max의 뛰어난 유틸성으로 인해 큰 어려움 없이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max의 모델링 도구를 활용하여 시각화를 위한 최적화 작업과 디테일한 모델 수정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각 재질에 맞게 사실적인 재질을 설정해 주고요. 특히 인벤터나 이런 오토데스크 제품으로 설계 작업을 하셨다면은 max에서 그 재질을 읽어서 손쉽게 또 컨버팅 할 수 있는 점 또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들어갑니다. 분해, 조립, 이동 등의 애니메이션을 3ds max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고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계 프로그램에서 미처 작업하지 못했던 그런 애니메이션 요소와 또 이런 에셋들 간의 상호작용이 애니메이션 되는 부분을 3ds max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업된 데이터를 조명과 카메라를 설정하고 렌더링하면 됩니다. 렌더링 자체는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전 설정만 준비해 놓는다면 어렵지 않게 렌더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3ds max와 아놀드를 이용하면 시각화 데이터 수정 및 편집에 있어서 매우 정교한 부분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아놀드를 통하여 고품질의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s max로 할 수 있는 조금 더 정교한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면 10단계 정도의 과정으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각화에 본격적인 관심이 생기신다면 해당 부분을 모두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워크플로우를 익히는 데 있어서 학습 곡선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고 제작 수준의 정교한 시각화 작업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퀄리티를 보장하면서 손쉽게 빠른 시각화를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설계 파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추세이고요. 아래 이렇게 합숙 곡선이 굉장히 가파른 작업들은 좀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수요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오토데스크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오토데스크 VRED라는 프로그램입니다. VRED는 앞서 말씀하신 3D max의 렌더링 진입 장벽이 높다는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토데스크의 대표적인 리얼타임 렌더링 툴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VRED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얼타임 렌더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리얼타임 렌더링은 이제 프리 렌더링인 3D 맥스와 다르게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수정한 결과물을 뷰포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쉽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는 렌더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rED는 GPU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고품질 렌더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VrED를 통한 시각화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이용 중이신 분들은 대부분 기계 제조 설계 인벤터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인벤터를 포함한 3D CAD 및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설계한 데이터를 변환 없이 VrED로 바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져온 다음에는 VrED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고품질 시각화 컨텐츠를 저희는 쉽고 빠르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3D 설계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뷰포트에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설정한 렌더링 값이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GPU 레이트 레이싱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설계자분들이나 다른 사용자분들 모두 쉽고 빠르게 고품질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rED는 실시간으로 제품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VrED 내에서 부품을 표시하는 주석을 추가한다든지 또는 제품 단면을 확인하든지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사이즈 측정도 가능합니다. VrED 화면을 띄워서 바로 보여주게 되면 제품의 스크린샷을 찍어서 문서에 첨부하던 기존의 PT 방식보다 발표자와 듣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의 소통을 더 쉽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rED는 실시간으로 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는 웹 스트리밍을 통해서 작업자의 뷰에 접속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에서 접속한 화면인데 작업자가 설정해 놓은 애니메이션, 인터랙션 등을 웹 화면의 UI를 통해서 참여자가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VrED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VR 스트리밍 기능인데요. VR 기기만 가지고 있다면 렌더링한 제품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문이 열린다든지 하는 이런 반응형 애니메이션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려면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데요. VrED에서는 손쉽게 만들고 VR 기기를 통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링 아웃풋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렌더링 툴만 사용을 한다면 렌더링한 결과물을 이미지 또는 동영상으로만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실시간 렌더링인 VrED에서는 이미지, 동영상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EXA 실행 파일로도 저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VrED가 설치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저장한 EXA 파일을 보내주게 되면 렌더링된 데이터를 3D 파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회전한다든지 확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웹 브라우저나 VR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VrED를 이용한 시각화 사례를 준비했는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공정설명형 애니메이션인데요. 기계가 작동하면서 부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VrED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파일로 저장해서 제품 설명 영상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 보실 영상도 공정설명형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번에는 공장 내부에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 설명해주는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VrED에서는 가볍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R 스트리밍 부분이고요. VR 기기를 연결해서 접속한 영상인데 3D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손쉽게 VR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실제 사이즈의 제품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부터 인벤터 파일을 V레드에 불러와서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과정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인벤터 화면이고요. 화면 보시면 이제 기어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V레드로 불러와서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과정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V레드 창 열게 되면 가장 상단에 우선 가져오기 버튼이 있어요. 가져오기 누르면 창이 하나 열리고요.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확장자 먼저 살펴볼 건데, 보시면 인벤터 파일 외에도 다양한 3D CAD 확장자 불러오는 거 가능하고요. 저희는 인벤터 파일을 우선 선택하고 열기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가져오기 옵션 창이 하나가 뜨고요. 왼쪽 상단 보시면 파일 이름과 유형, 크기 나와 있고, 우측 상단에도 이제 인벤터 파일이라고 인식이 잘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져오기 옵션이 있는데, 저희는 나머지 디폴트로 두고 가장 하단에 있는 이제 참조 동작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없음이랑 소스 참조라고 있고요. 저희는 소스 참조라는 옵션을 통해서 가져올 거예요. 이 소스 참조라고 하는 거는 인벤터 파일을 그대로 링크해서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가져오기 버튼 눌러서 이제 실제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면 이제 상태 부분에 이제 몇 % 가져왔는지 이제 실시간으로 뜨게 되고요. 그리고 가져온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희 인벤터에서 봤던 트리 구조를 그대로 불러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부분도 확대하거나 이제 회전해서 봐도 이제 모델이 완전하게 잘 불러와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져온 다음에 V레드에서는 이 장면 최적화라는 기능을 통해서 형상을 자동으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최적화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작업할 때 이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재질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재질 보게 되면 저희가 클릭하면 이 재질 편집기에 선택한 재질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해서 봤을 때에도 이제 인벤터에서 넣었던 그대로 잘 그룹핑 돼서 불러와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질 속성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조금 더 어둡게 조절을 하고 반사도도 높여서 실제 이제 메탈과 같은 재질로 한번 수정을 해볼 거예요. 이 골드로 나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사도를 조금 높여서 이제 조절을 해볼게요. 혹시 설계자분들께서 재질값 조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V레드에서는 설계자분들이나 이제 사용자분들이 쉽게 재질을 매길 수 있도록 이 에셋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거와 같이 오토데스크 다운로드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 V레드 에셋이라는 걸 다운받을 수가 있고, 이제 설치하고 V레드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자산관리자라는 항목에 이제 저희가 다운로드한 에셋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질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폴더별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메탈이라는 폴더로 들어와 보면 여러 가지 메탈 재질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굳이 재질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 보시는 거랑 같이 드래그해서 쉽게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적용한 다음에는 이제 이 재질 복사 붙여넣기 이용해서 옆에 있는 재질에도 이제 쉽게 붙여 넣으실 수가 있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 환경이 좀 어둡기 때문에 환경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V레드에서는 HDRI 환경을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할 수가 있죠. 저희 360도 회전되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에 있는 라이트 소스를 이런 식으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빛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보다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죠. 완성된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렌더링이 완성이 된 파일이고요. 사용하지 않는 재질들은 이 버튼 하나를 통해서 이제 쉽게 관리를 해서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 할 때 사용한 재질을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쓸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지금 이 파일에 있는 이 알루미늄이라는 이제 검정 재질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재질 저장 버튼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불러와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린 건 새 프로젝트고요.
여기에서 재질 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저장된 OSB 재질 파일이 여기 로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이제 적용하게 되면 쉽게 재질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설계를 진행을 할 때 수정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럼 수정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렌더링을 새로 진행을 해줘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V레드에서는 아까 저희 처음에 파일 가져오기 했을 때 소스 참조로 가져왔었죠. 소스 참조로 가져왔기 때문에 링크가 서로 걸려 있는 거고요. 인벤터 파일에서 수정 사항이 발생하면 V레드에 다시 와서 이제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정한 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에서는 지금 여기 돌출 부분이 이제 컷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억제를 좀 할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달려있는 파일 3개에 대해서 다 피처 억제를 한 다음에 이제 V레드로 다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 끝내고 이제 저장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V레드 창으로 다시 전환을 할 거고요. 네, 저장이 다 됐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한번 소스를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우선 장면에 있는 참조 편집기를 한번 열 거고요. 열어서 보면 상태열에 오래됨이라고 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오래됨을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소스 다시 가져오기라고 있고요. 이 다시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처음에 저희가 봤던 가져오기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잘 살펴볼 거는 여기 다시 가져오기 옵션의 재질 부분이에요.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유지를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해야지만 저희가 작업해놨던 이 재질이라든지 환경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V레드에서도 단면도나 치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나요? 네, V레드에서는 인벤터에서처럼 단면도나 치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메뉴바 보시면 인터랙션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클리핑 기능을 사용해서 저희 단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리핑 창이 열리면 클리핑 사용이라고 체크하는 옵션이 하나가 있죠. 체크하고 저희가 단면 위치 수정을 위해서 이리저리 드래그를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방향 반전을 통해서 왼쪽 또는 우측을 이제 반전시켜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면 보면 그리드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치수 볼 수가 있지만 저희는 측정 창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점 대 점 측정을 이용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찍은 포인트와 그리고 마지막에 찍은 포인트에 대해서 거리값을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치수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인벤터에서 저희가 이런 거 확인하게 되면 조금 무거울 수가 있는데 V레드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에 이제 기존의 캡처에서 사용하던 방식보다는 쉽게 3D 화면에서 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렌더링 툴과는 조금 더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희 렌더링을 최종적으로 해보도록 할 건데 렌더링 하기 위해서 다시 원래 파일로 좀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인벤터 넘어와서 아까 기능 억제해놨던 거는 다시 억제 해제할 거고요. 컷된 상태에서 내부도 보이게끔 파일을 다시 수정해서 저장을 하고 V레드로 넘어와서 다시 참조 업데이트를 한번 할게요. 마찬가지로 오래됨이라고 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다시 가져오기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가져왔을 때 결과물이 저희가 아까 적용해 놓은 그 재질들은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수정 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저희 렌더링 실제로 돌려보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옵션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레드에서는 GPU 레이트레이싱이라는
이제 빛을 계산해주는 옵션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보이시죠? 이 옵션을 켜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렌더링을 이제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켰을 때는 아까 꺼져 있을 때랑은 다르게 이런 광이라든지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렌더링 돌리기 전에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건데, 바로 왼쪽 보시면 안티엘리어싱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옵션을 통해서 이제 계단 현상으로 렌더링 되는 거를 조금 이제 잡아주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 렌더링 창에서 파일 저장될 경로랑 이름 먼저 정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 크기 부분, 해상도를 결정을 해주겠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해상도가 지원이 되고, 저희는 여기서 HD 1080 사이즈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렌더 모드에 전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이 옵션 중에서는 가장 높은 품질의 옵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알파 채널 내보내기 옵션을 통해서 배경은 빼고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모드도 저희가 이 화면을 움직일 때 인터랙티브 품질과 멈춰 있을 때 스틸 프레임 품질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렌더링 돌린 이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범프라든지 이런 게 세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잘 렌더링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품질이죠. 렌더링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 정도 퀄리티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네, 대략 한 1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브이레드는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인 만큼 매우 빠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 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요. 브이레드에서 복잡한 제조 공정을 시각화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브이레드에서 조금 더 복잡한 시각화한 거를 제가 미리 저장해온 파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열리는 파일은 제조 공정이고요. 이 파일의 경우 데이터가 조금 크기 때문에 인벤터에서 열고 이런 화면을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동을 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이런 작업 자체가 무거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매우 빠른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저 해당 로봇들이 움직이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로봇 움직이는 거 제 애니메이션 하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이 노란색 로봇이 움직이면서 그 하단에 있는 부품도 이제 전진 후진 하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레드에서도 3D맥스와 마찬가지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과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곡선 편집기를 통해 작업을 하게 됩니다. 0프레임에서의 키와 30프레임에서의 키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면 이제 서로 점과 점을 잇는 그래프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애니메이션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다음으로 이 노란색 로봇도 여기 있는 축의 기준으로 이제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0프레임에서의 이 노란색 로봇 위치 값이랑 그리고 30프레임 후에서의 또 위치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조절해서 이제 키를 줄 거고요. 그 다음으로 다시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60프레임에다가도 키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이제 곡선이 잘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수정은 이 우측에 있는 곡선 편집기에서 이 키 값을 선택해서 이제 값을 수정해서 이제 디테일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 움직이는 타이밍이랑 아래쪽에 있는 이제 부품 움직이는 타이밍에 맞게 키를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얘네를 합치는 이제 작업을 클립메이커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레드에서는 또 맥스와 다른 점이 이 클립메이커라는 기능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립이라는 거 하나를 추가를 해놓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 이동하는 게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늘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업한 거를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의 타이밍이라든지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외에도 루프 간격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재생되게 인터랙션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 세트라는 거에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은 거를 드래그해서 추가를 하고, 어느 부분을 클릭했을 때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될지 연결을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드래그를 통해서 인터랙션 생성을 맞춰 보았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터치 센서라는 거에 연결해 놓은 노란색 로봇 팔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부품이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잘 진행이 되죠. 좀 반대쪽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노란색 로봇 팔 부분을 눌렀을 때 이제 로봇이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부품이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한 애니메이션을 동영상으로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아까는 저희가 이미지로 저장을 했었는데, 이제 영상으로 저장하려면 이 렌더 애니메이션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 저장할지 그 간격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미지 크기, 그리고 파일 저장 경로와 이름 선택하고 렌더링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저장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로봇과 부품이 서로 이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잘 만들어졌어요. 인터랙션 동영상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렌더링된 파일을 이미지나 동영상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VrED는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를 그 exe 파일로 볼 수 있게끔 저장이 가능합니다. VrED Go라는 게 이제 뷰어 파일인데요. 이런 환경이나 보안 부분 설정한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고 나면 저희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실행하면 설치되지 않은 사용자도 VrED Go를 실행해서 이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VrED Go 파일을 열어보았는데요. 저희가 아까 VrED 프로페셔널에서 보던 거랑 같이 이제 렌더링 한 게 그대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저희가 보고 싶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본다든지 확대해서 본다든지 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정해 놓은 인터랙션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재생이 되는데요. 한번 클릭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눌러보게 되면 제가 아까 작업해 놨던 인터랙션을 이 뷰어에서도 간편하게 볼 수가 있죠. 혹시 해당 영상을 VR을 통해서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개발이나 별도 작업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VrED에서는 추가 개발 없이도 VR로 바로 스트리밍 하실 수가 있는데요. VR 장비만 연결하면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VR 기기를 쓰고 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VR 기기 쓰고 이제 접속해서 본 영상이고요. VrED 파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뷰를 이동을 해서 본다든지 하는 작업도 가능하고요. 저희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인터랙션을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실행되게끔 만들어 놨다면, 이런 식으로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게끔 하는 이제 설정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VrED를 활용한 리얼타임 시각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솔루션에 3D Max와 VrED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 두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시각화 전문가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요 두 개의 큰 공통점이라면 저희가 사용되는 오토데스크 설계 파일들이 즉각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다양한 라이브러리, 이런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가 좀 더 손쉽게 렌더링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개의 차이점을 이제 비교를 해서 사용자에 따라 맞는 툴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3ds Ma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PDMC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기본 모델링을 가지고 사용자가 영상이나 이미지 아니면 간단한 애니메이션들을 뽑아내서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Vr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렌더링, 즉 사용자의 제품이 변경될 때마다 렌더링이 함께 변경되는, 그러고 이제
키 추가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이나 뭐 인터랙션 등을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고, 영상이나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자체 확장자 아니면 VR 같은 다양한 파일로 내보낼 때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각각 소개를 드렸지만, 실제 제품을 원해서 또는 검토를 해보기 위해 뭐 교육이나 또 추가적인 소개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저희 다우데이터 조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면, 이렇게 3ds max나 Vred 시각화 교육은 저희가 자체 교육장에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공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큐라는 저희 다우데이터 기술 지원 등을 이룰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다큐라는 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 문서 또는 기술 자료, 영상 아니면 교육 신청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발표한 시각화 제품뿐만 아니라 사용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오토데스크 제품군에 관련된 문의나 교육 내용들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다큐 페이지와 다우데이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사회자분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문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좋은 질문 이벤트가 있는데요. 사전 등록 후 온라인 세미나 및 설문에 참여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30분들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이벤트는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이제 끝나고도 많은 질문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계제조 시각화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